사실 차트만 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이런 차트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사지 못하면 또 그런 게 더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상황에서는 지수 플레이를 하기엔 부담스러운 건 분명히 맞고요. 그 맨날 얘기하는 뭐 장기적으로 하는데 그런 게 물론 걱정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다른 얘기이고 그걸 우리가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 일주일마다 제가 시황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수 플레이를 못한다면 종목 플레이만 하겠다. 그 종목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고요. 그리고 3월에 끝난 1분기까지의 강세 그리고 현재 차트로 봤을 때는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춤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거놓고 봤을 때 뭐 5,000포인트 아래에 살짝 떨어져도 뭐 별 문제 없는 거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게 뭐 대세 하락을 나타내면서 또는 뭐 갑자기 시스템 위기처럼 급락을 하는 그런 게 있겠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 왜? 선거를 앞두고 지금 미국에 저는 선거 때문에 올해 우리 미국 시장이 좋을 거야. 선거 때문에 노선이 안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무식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확인하려고 하는 습관이 좀 있는데, 연준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옐런 장관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연준에서 하려고 하는 채권 또는, 우리 재무부에서 하려고 하는 채권 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 그 연준에서 하는 거는 QT를 줄이려고 하는 거, 이런 걸 이렇게 종합해서 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건 유분의 유동성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동성 조절하려고 하는구나. 이 유동성을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은 견조합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지금 보시면 우리 시장은 딱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게 뭐 다른 전 세계 시장이 신고지수 나가지고 난리인데 우리만 이래가지고 힘들잖아요. 특히나 우리는 1월에 남들 다 오를 때 빠졌어요. 이럴 때 얼마나 빠졌냐. 5.9%나 하락을 했으니까. 그냥 화딱지 난 거예요. 1월 달에. 남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혼자 빠졌으니까. 다행히 2월 달에 5.8% 오르고 3월 달에 지난주 끝난 3월 달에 3.9%가 올랐는데 이걸 잘 보시면요.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주봉으로 보면요. 주봉으로 이걸 판단해 보면 1월 달에 내내 빠지다가 2024년을 봐봐야겠네요. 요게 1월이거든요. 요게 1월에 빠지다가 장대 항목으로 5.5%나 오르는 한 주가 있었잖아요. 이게 밸류 프로그램 발표 나왔을 때잖아요. 구체적 발표가 나온 게 아니고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을 때잖아요. 그때 곧바로 올랐어요. 그리고 또 미적 그랬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3에도 불구하고 미적 그랬어요. 안 믿어. 국내 기관도 안 믿고 개인도 안 믿고 안 믿어요. 뭐 이번에 총선 끝나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안 믿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한번 올라와서 바야흐로 월봉을 차트를 보시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한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월봉상 가장 좋은 그림은요. 따졌다가 올랐다가 여기서 살짝 빠졌다가 다시 가면 진짜 갈 수 있어요. 이걸 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깨지 않는 선이 얼마냐면 종가로 보니까 2650포인트네요. 2650포인트, 2700 다시 깼다. 이건 신문에서 기자들이 떠드는 거고 2650포인트 안 깨면은 이건 깬 게 아니에요. 깨진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것을 돌파하고 갔기 때문에 이 주봉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내려오지 않고 뭔가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감에 먼저 이건 거꾸로 아까 밸류 프로그램 때 먼저 떴고 삼성전자 때문에 그 다음에 떴다 그랬는데 거꾸로 요번에 먼저 반영되는 거는 실적,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잖아요. 여기서 실망시키지 않으면 시장은 더 위쪽을 바라보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미국은 지금 1분기까지 좋았으니까 좀 조정 보이지 않겠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 그렇게 고평가됐다, 과열됐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후발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 후발로 올라온 거 선발로 갔던 애들이 조금만 빠지고 우리는 더 많이 빠져. 이거 우리 늘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조금 다른 건, 그들하고 다른 거는 요번에 기대치가 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반도체를 비롯한 종목들의 요번에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어닝이 요번 잠정 실적이 이번 주 금요일 나오고 4월달, 지금 4월달 시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4월달에 셋째 주 이후에 실적 발표를 쭉 한다고요. 5월달까지, 5월 첫째 주까지. 요 실적이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요 실적이 요번에 괜찮을 것이라는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어디냐 반도체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있고요.
그리고 조선기자재 있고, 그리고 의료, 뭐, 미용기기 있고, 그 정도인가요? 뭐, 그런 쪽들. 지금 뭐, 이따가 제가 텍스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그런 데가 세요. 그건 이제 어린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군요. 또 한 가지는, 야, 그래서 갔다가 밀리면, 야, 다시 갈 게 뭐가 있느냐. 그 다음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밸류 프로그램의 구체적 안을 이제 만들어서 내놓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정책상, 정부 정책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의견이 다르거나, 서로, 각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투자의 시나리오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밸류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겠다는 게 처음에 나왔어요. 확 떴다가, 뭐야, 별게 없네? 실망했어요. 그러다가, 야, 뭐 할 거야? 세제 정책 할 거야. 그리고, 기업들이 밸류 프로그램 정책, ROE를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시행을 할 거고, 안 되면 강한 조치를 할 거야. 그래서 그때 또 한번 움직였고, 세제 정책에 있어서 뭐 배당소득세 관련된 정책이나 아니면 양도소득세 관련해가지고 분리과세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좀 움직였다? 또 나중에 또 별거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아요. 그 하나하나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금융소득세가 아니죠? 뭐죠? 맨날 잊어먹는 얘기예요? 아직 시행 안 해서 그런지 맨날 잊어. 그 주식 양도세. 그걸 우리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인가요? 금투세.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그냥 주식투자 양도세라고 하면 되는데 시세차익 양도세요. 그걸 내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지금 안 하는 정책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여태까지 몰고 갔는데, 자, 정리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무작정 총선에서 어느 쪽이 돼가지고 뭐가 부정적이고 나쁘고 막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총선이 어느 쪽이 되든 간에 거꾸로 다시 가서, 야, 여태 밸류 프로그램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이러한 거 안 할 거야. 심지어 밸류 프로그램은 안 할 거야. 이러면 진짜 역사적으로 욕먹을 거예요.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긴 가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가고 우리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갈 거냐는 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어떤 설명을 드리고 싶으냐면 요즘에 이제 많이들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특히 여의도에서 좀 운영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뭘 걱정을 좀 하는 거냐면요.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아마 똑같은 걱정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선거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결과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총선 결과가 좀 분석하고 막 이제 그런 걸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식 시장 안에서 분석을 막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여태까지 요번에 뭐 하겠다고 한 게, 이거는 뭐 때문에 못해.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좀 약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실망감을 줬을 때, 그 기대감에서 들어오는 매수, 그 기대감에 의해서 버텨왔던 시장이 일시적으로 푹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선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고, 그리고 선거가 어떻게 끝났다고 해서 어느 정당이냐에 따라서 이런 정책을 더 강하게 어느 쪽은 밀어붙이고 어느 쪽은 안 하고, 그 지금까지에는 그렇게 왔지만 이건 뭐랄까요? 세상이 변해가는 시류이거든요. 일본도 하고 중국도 하고 대만도 하고 이거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뒤늦게나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대만과 중국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만 역행해서 막 엉뚱한 짓을 한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만일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때 일시적으로 시장이 조금 깊게라는 표현은 뭐냐면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건 아니고 그 충격으로 해서 뭐랄까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빠진다. 그럼 그거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 실망하지만 그 정책은 갈 거다. 그 정책은 갈 거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올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했던 이익 추정치보다 이익 추정치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은 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월봉으로
지금 현재 2750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맨날 3000포인트 얘기하면은 3000포인트가 가? 3000포인트 저 인간 또 와서 3000포인트 얘기하네. 이제 지수 끝났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 아까 S&P 500 지수를 보면서 위아래로 퍼센테이지를 우리 한번 계산해 봤잖아요. 우리 지수의 이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보면은요. 2750에서 3000포인트는 250포인트 아닙니까? 그럼 10%가 2700포인트니까 한 8에서 9% 올라가는 거예요. 8에서 9% 올라갈 모멘텀을 시장에서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없냐를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 지금 딱 두 가지를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실적, 그 중에서 실적의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는 밸류 프로그램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책 또는 세제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놓은 투자. 근데 뭐 때문에 갈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그 S&P 500 미국의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지수보다는 종목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이게 업사이드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거 지금 부담스럽잖아요. 아까 S&P 500 한 것처럼 똑같이 계산해 볼까요? 여기서 위로는 3000이다. 높게 본 거예요. 아래로는 어디까지 볼까요? 아래로는 어디 보입니까? 저 밑에 있는 2100?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는 아니죠. 그러면은 직전에 있었던, 항상 직전을 보잖아요. 여기 스타트한 지수대 있잖아요. 이게 최저가가 얼마였냐면 2429였어요. 그러면 2400으로 놓고 볼게요. 2400으로. 그러면 2750에서 2400이면 얼마 빠지는 겁니까? 350포인트 빠지는 거네? 한 300포인트 정도 더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이걸로 봤을 때 위로의 폭하고 아래의 폭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비슷하게 있죠. 아래가 조금 더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확률하고 아까 S&P 계산한 것처럼 확률이 이게 50도 50이다. 그럼 미국보다는 우리는 확률이 좀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좀 아직까지 있다. 우리 시장이. 그렇게 보는 거고, 난 이거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안정감이 되면 종목 장세가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음식료도 오르고 화장품도 오르고 뭐 전력기기 오르고 뭐 이런 테마가 오를 수 있는 건 그나마 지수가 올라와졌으니까 그렇다. 지수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테마도 없다. 그리고 여기서 더 만약에 2800 넘어서 가려고 하면은 지금 테마로 갖고 가느냐? 아니요. 다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현금을 좀 가지고 가고 싶어. 그러면 요거는 저의 그냥 매번 여러분하고 똑같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내가 오늘 팔았는데 내일 상한가를 갈 수 있어. 이런 걸 팔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팔았는데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이 근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5% 사이에 있을 것 같아. 만약에 팔려면은 그런 것들을 팔아서 있어야 된다. 근데 거꾸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위험해지면 네,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아니면 은행주, 뭐 이런 것들은 빠져도 많이 안 빠질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갖고 있고 변동성이 심한 개별 종목으로 팔아야지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내 생각이 틀려가지고 올라가는 시장이 되면은 얘네들이 올라가는 것보다 걔네들이 훨씬 세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전체에서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리고 그걸 기다려서 나는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팔 거냐, 만약에 팔더라도 지금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실적 좀 보고 팔아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어떤가, 그렇게 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시황 4월 1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을 보면서 4월에 우려와 기대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에 대한 추정 좀 해보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그거를 대응을 좀 할까까지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